저희는 이제 가정위탁이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아이가 왔습니다. 3살 때 위탁이 이루어졌어요. 그때 당시에는 엄마 아빠가 이혼 상태였고 이 아이를 6학년 때까지 키울 때 친가 복귀라는 그런 계획이 벼랑간 생겼어요. 일주일 사이 한 달 간격에 그냥 친가 복귀가 되고 저희한테 이 아이를 키워줄 수 없냐 이런 의뢰가 들어와서 2년이 되면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해서 왔는데 유치원 때 왔어요. 이 아이들 둘은 7년, 횟수로 7년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친가 복귀 간 아이가, 여자아이가 엄마 나 엄마랑 살래요 하고 중학교 때 다시 보따리를 싸들고 왔습니다. 오면서 1+1이 됐어요. 친언니를 데리고 왔어요. 그랬는데 친언니가 고등학교 아빠한테 있었는데 아빠한테 또 조금 학대라는 그런 개념 하에 이제 분리가 돼서 같이 지내서 벼랑간 8식구가 됐어요. 그러니까 7년, 8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제 잠자리 모습이랑 똑같이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연계가 됐죠. 저는 예전에 그 보육원에서 근무를 했었거든요. 그 원장님, 그 장로님, 권사님이 엄청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하루는 한번 찾아갔더니 그 원장님이 그 이 위탁 제도라는 게 있는데 아이를 돌볼 생각 없느냐, 그 위탁 제도가 뭐냐 하고 물어보니까 그 원장님이 아이를 집에서 키우는 거래요. 그럼 딸만 둘 키웠거든요. 항상 아들에 대한 그 소원이 있었는데 아들 삼아서 한 명 키우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위탁을 시작했죠. 4살짜리 아이를 위탁받게 됐어요. 그래서 위탁하기로 결심했을 때 저는 아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위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집사람은 우리 친아이들도 여유 있게 넉넉하게 키우지 못했는데 어떻게 전혀 모르는 아이를 우리 집에 오면은 그 아이도 역시 넉넉하게 생활을 못 해주는데 어떻게 그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 하면서 집사람은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때 작은 딸이 엄마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가 비록 많은 것을 받지 못하고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지만 엄마 아빠의 그 사랑을 받지 않았느냐. 그 아이도 역시 그 우리에게 준 엄마 아빠의 사랑만 주면 돼. 이 말에 집사람이 감동을 받고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 위탁하자. 그렇게 결정하게 돼서 그래서 4살 박이 아이를 우리 집에 오게 됐죠.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 고3이 됐으니까 15년? 네, 그렇게 됐어요. 저희 첫째 아이가 올 때 2017년도였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작년이나 올해처럼 이렇게 매스컴에서 엄청 학대 뭐 이런 사건이 계속 보도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 남편하고 그 뉴스를 보다가 우리도 저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지 않겠나. 나중에 이제 연락이 왔는데 2달 된 애가 나왔대. 그래서 이해를 봐달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한다고, 제가 나이도 있고 바빠서 못한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또 다른 선생님이 또 전화가 왔어. 2번째 거절했어요. 3번째 또 전화가 온 거야. 그때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거 진짜 이 아이들이 물건도 아닌데 참 그 아이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하고 받았어요. 그 아이를 받았는데 왔는데 너무 예쁜 거야. 우리 첫째인데 너무 예뻐가지고 이 아이는 우리가 위탁하다가 우리가 입양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저는 아시는 분이 먼저 가정 위탁을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저희가 젊었기 때문에 위탁을
권유하시기보다는 일단은 교육이 좋은 것이니까 일단은 받아두시고 나중에 여유가 될 때 아이들을 위탁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그래서 큰아들이 중학교 올라갈 무렵에 5학년 된 남자 동생이 큰아들이 왔고 그 아이가 한 1년 지났을 때 뱃속에서부터 학대받았던 이제 아이가 그때 당시 이제 학교를 입학을 앞두고 났는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남자아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잖아요. 그러니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양육해 줄 수 있느냐. 고2 된 친구가 먼저 와서 저희 집에서 생활을 하고 잘 있었고, 그러는 중에 이제 위에 친누나가 하나 있었는데 친누나도 동생이 보고 싶다고 그래서 몇 번에 이제 동생하고 만남을 갖고 왔다 갔다 하더니 이 누나가 같이 살고 싶다고, 저 동생하고 같이 살고 싶어요. 나 여기 엄마네 집에서 살면 안 돼요. 이래서 지금 고3 된 딸이 5학년 때 와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렇게 동생 낳아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엄마 입양하자고, 그 사실 입양 이런 거 엄두를 잘 못 내겠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졸랐는데 커서까지 텔레비에 프로 같은 거 보면, 입양이나 뭐 이런 프로 보면 엄마 동생 만들어주세요. 제가 다 키울게요. 대학도 제가 보낼게요. 우리 이제 40일 때는, 그때는 이제 40일도 안 됐어요. 갓 태어났는데 바로 저에게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애기를 이렇게 위탁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저번에 8개월 된 애도 제가 못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태어난 아이를 제가 어떻게 하겠냐고. 근데 그 8개월 된 애는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고아원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아원에 가는 것보다는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키우는 게 안 낫겠나 싶은 거예요. 그 이제 태어난 아이를 제가 이제 위탁하겠다고 하고 이제 남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제 위탁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남편이 미쳤나 이러면서 아니 지금 이제 우리 애들 그때 이제 애들이 고등학생이고 이런데 다 키워놨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자유가 이제 우리한테 왔는데 룰루랄라 할 수 있는데 같이 둘이 우리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해야지 절대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마음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뭐 앞뒤 안 지어지고 아니 하고 싶다고 여보 하고 싶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몇 번을 이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그러면 내가 모르겠다만 니 알아서 해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아이를 이제 위탁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막 한 달을 우는데 그거를 남편이 다 안고 업고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 나중에는 기저귀로 이렇게 캥거루 자루로 만들어가 거기 하고 남편이 다 키웠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가 대학교 진학해서 우리가 조금 더 돌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대학 안 가고 부사관이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섭섭했어요. 이 아이가 이제 우리 부부로부터, 우리 가정으로부터 독립 떨어져 나가고 싶어서, 빨리 나가고 싶어서 부사관이 되려고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 마음을 들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또 누나들한테도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자기가 빨리 직장을 얻어서, 안정된 직장을 얻어서 그동안 누나들한테 받은 은혜, 또 엄마 아빠에게 받은 은혜 그 보답하고 싶어서 자기가 부사관을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 부부가 또 가족들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저는 4학년짜리 입학할 때가 제일 생각나는 게 그 큰아이들보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입학식을 갔는데 저는 창피할 줄 알았어요. 제가 가면 나이 먹은 나이들은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꼴이잖아요. 우리 신랑은 또 대머리인데 창피할 줄 알고 뒤에 이렇게 있었는데 멀리서 엄마 이러고 뛰어오는 거예요. 제일 조그만 아이가. 근데 엄마들이 다 쳐다봐. 근데 제가 무한한 거예요. 아이는 아무 감정이 없는데 그냥 껴안고 서름해. 그때 너무 좋았어요. 이제 왔을 때 얘도 학대 피해 아동이었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우리가 안아줄러 해도 왜 그런 애들은 품 안으로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가서 이 곰인형 안고 자고 이불을 이제 보들보들한 극세사 이불 같은 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자고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기간 밤엔 또 울고. 근데 이제 지금 1년 다 돼 가거든요. 5월 17일, 18일 되면 이제 1년인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우리 품 안에 또 아빠 품 안에 이렇게 해서 잘 자라고 있어서 저희들은 이제 또 그 어린 아기들 36개월까지 요번에 우리가 전문 위탁 이렇게 해보면 너무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얘가 어쨌든 이 기간을 잘 치유받고 보내고 지면 이 다음에 더 상처 같은 게 덜 아니면 뭐 없어지든지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지금까지는 그렇게 만족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학대받아서 8살에 왔던 우리 망둥이가 처음에는 저를 엄마라고 부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를 저기요. 무슨 일 있을 때 여기요, 저기요 이렇게 부르다가 한 번은 한 일주일 정도 지나고 너무 아픈 거예요, 아이가. 끙끙 앓았어요. 끙끙 앓아갖고 밤새 얘를 이렇게 병간호를 해주는데 이마 짚어주고 수건 올려주고 계속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고 하니까 잠결에 저를 엄마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저를 부른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 자기 생모,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생모를 찾았던 것 같아요. 근데 옆에서 토닥토닥 해주고 물수건으로 이마 짚어주고 하니까 다시 한번 또 이제 잠이 들고 또 묻는 거죠. 잠결에 엄마? 그래서 엄마야. 토닥토닥 괜찮아? 자. 그러나니까 또 이렇게 잠이 들어요. 스르르. 그러다가 또 다시 또 깨갖고 묻는 거죠. 엄마? 이렇게. 엄마야. 걱정하지 마. 엄마 여기 있으니까 그냥 자. 토닥토닥 해주니까 아이가 3번 그렇게 하고 잠이 드는 거예요. 그 뒤로부터는 저를 엄마라고 불렀고 이 아이가 바로 그냥 어떻게 360도 바뀐다 이거는 아니지만 조금씩 정말 밑받은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듯이 조금 이 아이한테 그전에는 계속 그냥 찬물 부었던 느낌이에요. 근데 자꾸 뜨거운 물을 부어주니까 이 아이가 이게 그 독 안에 따뜻한 온기가 생기잖아요. 이 아이한테 조금씩 그 온기가 채워지는 느낌이 요즘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큰 보람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올 봄에 이제 큰 아이하고 6살짜리 하고 저기 냉이를 캐러 갔어요. 우리 대전은 이제 조금 벗어나면 시골이니까 냉이 캐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저하고 정서적으로 너무 잘 맞아.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요만큼 이제 담아서 소쿠리에 담아서 냇가로 가는데 겨울을 지났으니까 억새풀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있고 길이 없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러는 거야. 엄마, 내가 길을 만들어 줄 테니까 엄마는 나를 따라와. 내가 안전하게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야.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고마워, 사랑해. 그랬던 기억이 나요. 막둥이가 글을 써준 걸 이렇게 잘 보관하고 있거든요. 액자에 넣어갖고 뭐라고 썼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건 가족 이렇게 썼더라고요. 저도 그게 아이한테 받은 사랑인 것 같고 그게 참 보람이고 그렇게 느껴져요. 네. 선물이다. 이렇게 우리 아들이 진짜 너무나 큰 선물인 거예요. 그래도 부족하지만 너가 또 그렇지만 너가 이 애를 맡아주면 최고 잘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고 맡겨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내게 선물로 왔고 하늘이 보낸 선물이니까 얼마나 큰 선물이에요. 그걸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선물이라고. 글쎄, 저도 가족이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저도 이렇게 하면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가정위탁이란. 그리고 우리는 그냥 가족이고, 그냥 변함이 없고, 그냥 있는 아이들을 보면 그 입가에 미소가 쓱 지어지는 그런, 그냥 뭐, 웃음이라고 봐요. 저는 가정 위탁이란 퍼즐 맞추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도 이 조각이 다 산산조각이 났어요. 가정 폭력으로 인해서 또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다 산산조각 나고 우리 부모도 이 아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퍼즐 조각이 어떤 그림이 그려졌는지 부모도 몰라요. 근데 이 아이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함께 생활하면서 조각을 하나씩 하나씩 맞추게 되는 거죠. 아이도 처음에는 부모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하지만 서로 대화하면서 퍼즐 조각 하나씩 맞출 때 나중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완성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가정위탁이란 퍼즐 맞추기다. 네, 저는 가정위탁은 축복의 통로. 이 아이들이 옴으로써 우리가 젊어진 거야. 엄마가 된 거지. 할머니가 아니고 엄마가 되고. 그다음에 그래서 진짜 나이가 내가 지금 엄마들하고 똑같은 나이처럼 젊어지고 또 얘들이 막 기쁨을 주고 막 위로를 주고 막 이러니까 정말 축복의 통로고, 또 이것을 보고 또 사람들이 아우 우리 별거 한 거 없는데 엄지척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보람을 느끼고 정말 축복의 통로. 진짜 아이들하고 또 사는 게 행복이 그 힘듦을 덮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고요. 이제 왜 엄마는 위대하다 하잖아요. 엄마는 태어난 거 아니거든요.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가 우리 가정에 왔다. 그러면 엄마는 위대해요. 할 수 있거든요. 뭐 걱정, 염려 이런 거 있는 거 당연해요. 그걸 안고 해야지.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에 가족이 되더라고요. 진짜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거.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힘, 에너지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할 수 있다. 가정 위탁이 쉬운 일은 아니죠. 내 자녀도 키우기가 참 힘든데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있던 아이를 내가 키운다라는 거, 우리 가족이 키운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제가 가정 위탁이란 퍼즐 맞추기라고 말씀드렸듯이 아이 각자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데, 그 아이에게 맞는 그림이 있는데 그 기회를 어떤 아이는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제대로 양육받지 못해서 돌봄을 필요한데 돌봄받지 못해서 그 멋진 그림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위탁 부모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에 참여한다면 아이에게 주어진 그림, 그 아이와 함께 아름다운 그림, 퍼즐을 완성해서 나중에 그 아이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할 수 있는 일이기에 이 위탁이라는 것은 참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대부분이 그렇게들 얘기해요. 어머, 복 받을 거야. 좋은 일 해. 그런데 그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움으로써 우리가 그 아이한테 되게 많은 걸 배우고 그리고 사랑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있어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를 조금 안 돌리시거든. 그래서 그거는 부담스러워, 안 해, 어떻게 될까 봐. 근데 그 얘기는 좀 욕심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고, 욕심을 내려놓고 내 아이랑 그 아이들은 변한 게 다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 되게 아이가 행복해지고 변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보여지고, 우리가 그 아이를 통해서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있으니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인간은 그 한 사람의 지지자만 있으면, 여러 사람도 아니고 딱 한 사람의 지지자만 있으면 얘가 올바로 잘 커서 정상적인 사회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한 사람의 지지자, 쉬워요. 그냥 함께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위탁 결정하시고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냥 아이는 사랑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냥 사랑 주시고 변화될 거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아이는
좀 더딤은 있을지라도 반드시 변화할 거고 또 그것이 어머님들, 아버님들의 보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내 아이, 남의 아이 함께 키우면서 거기에 따르는 보람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걸 기대하시면서 위탁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